안녕하세요. 더 나은 미래 연구소 소장 이혜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이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학교에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는 피해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사실 확인서 작성하러 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대부분의 이제 부모들은 이 사실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러한 어떤 혼란감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아이의 진술을 갖고 이제 정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학교에서 작성하는 사실 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사 사건에서 경찰 조사의 진술서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인 증거가 미약할 때 판사가 진술서를 가지고 진실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을 봅니다. 이 얘기는 경찰서에서 처음 나갔을 때의 진술서와 그리고 검찰에서의 조사 단계의 진술서가 과연 일관적인지 아니면 다른지를 갖고 판사는 그걸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사실 확인서 자체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확인서, 학교에서 쓴 사실 확인서는 학폭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학폭위에 있는 심의위원은 사실 확인서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질의를 해요. 근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처음에 썼던 사실 확인서의 내용과 다르게 되면 아무래도 심의위원 자체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피해 부모들이 사실 확인서를 쓰기 전에 해야 될 사항들은 뭐냐면, 자녀들과 학교 폭력에 대한 히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작성을 하면 아무래도 진행 과정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자녀와 충분하게 대화를 한 다음에 학교에 방문해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저희 아들하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러 학교에 딱 방문했을 때, 그 전날 이제 학교에다가 질문할 거를 한 10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었어요. 과연 학교가 저희 아들 사건에 대한 학교 폭력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너희들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준비를 해서 갔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폭력에서 학교와 교사들은 사실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했던 질문지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 되었던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그냥 피해 학생에 대한 진술서 작성하는 거, 그거 외에는 학교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학교에 저희 아들하고 갔을 때는 피해 진술서, 이제 사실 확인서에 대한 부분들만 작성을 했었고, 그리고 음, 아들의 학교의 학교폭력 담당 교사로부터 향후에 대한 그 진행 과정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를 받았었는데, 그 절차 자체도 디테일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교에 가서 굉장한 실망을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난 6월 23일부터 학교폭력 예방법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된 건 뭐냐면, 즉각 분리 조치라 그래가지고 학교 폭력으로 학교에 신고가 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72시간 동안 즉각적으로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요. 그게 지금 달라졌는데, 현재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이 되면 그 사안은 아마 즉각 분리 조치로 아마 운영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즉각 분리 조치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별다른 효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자녀인 우리의 자녀가 어, 학교에서 별다른 보호 조치를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이 긴급보호 조치는 뭐냐면, 학교폭력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긴급보호 조치를 내림으로써 전문가 심리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에 대한 출석이 유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치 사항은 대부분 잘 모르세요, 피해 부모들이.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학교 폭력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러 학교에 가서 전체적인 절차 사항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학교에 정식으로 긴급보호 조치를 요청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부모들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니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학교에다가 그 긴급보호 조치를 요청을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의외로 발생된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보호 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학교폭력 모든 범죄에 다 들어가고요.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든 학교 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든, 학교폭력이라는 범주 내에 들어가면 피해 학생의 그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학교장 재량으로 긴급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러한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 부모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그냥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듯한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꼭 이 사안들, 긴급 보호 조치에 대한 사안들을 피해 부모가 인지하셔서 정당하게 학교에 요구하면 우리의 자녀를 그래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